제가 한동안 발에 밟히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 정도부터고요. 이젠 좀 이골이 나서 그런 꿈을 자주 꾸진 않아요. 그만큼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순수한 족저근막염 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도 족저근막염처럼 똑같이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좀 알아보고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전기신경치료학회의 치료 방법 전기신경치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통증이 줄어드는지 간단히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바늘을 세봤어요. 87개가 바뀌었더라고요.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 주신 사진이에요. 자, 이분은 침을 이렇게 맞았는데도 좋아졌을까요? 무려 24년 동안이나 고생하셨고요. 이 침 치료를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많은 횟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나한테 왔어요. 발바닥의 아픔은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하고 통증은 매우 유사한데 원인이 다른 경우가 워낙 많아요. 저희 학회에서 구별한 것만 해도 18가지 정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이다라는 거는 뒤꿈치 십자로 나눠서 내측 약 상부 부위, 이 부위가 누르면 아픈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걸음 뛰기가 좀 힘들고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주면 통증이 좀 덜해지는 상태. 이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족저근막염은 치료가 잘 돼요. 자, 이제 신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발 뒤꿈치인데 여기 노란 신경 보이시죠? 뒤꿈치를 나눴을 때 상부 끝단 요 지점 정도에서 꾹하고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백서스 너브 엔트런먼트라고 해서 신경 포착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경이 눌려도 똑같이 여기가 아프십니다. 특징적으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쪽 부분으로 찌릿찌릿하면서 아픈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발 뒤꿈치로 아픈 거는 족저근막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요 신경 있죠? 요렇게 내려가는 신경이고 발가락 쪽으로 쭉쭉 내려가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여기서 포착이라고 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눌려도 똑같이 발 뒤꿈치가 아프면서 특징적으로 요런 데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뒤꿈치인데요. 이건 점액낭이라 그러는데 이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럴 때는 뒤꿈치 센터 하나 꼭 눌러보면 바로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잡은 이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해주는 기능은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빼서 살짝 앞으로 숙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요. 이건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근육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힘을 못 쓰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중이 뒤꿈치로 많이 몰리면서 족저근막염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좀 편안하시고요. 낮에 활동할 때 많이 아프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엄지발가락과 관련된 이 근육을 말씀드렸는데 이 근육이 붙어있는 이 주변에서 퇴화가 일어나면서 아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족저근막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바닥을 눌러야지 아픈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육이 붙어있는 지점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눌렸을 때 발 전체가 아픈, 특히 발 뒤꿈치가 많이 아프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 외에도 저희가 알아낸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빨리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제가 할까 해요. 미국의 스파인 저널이라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7년도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논문을 제가 전에 이미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보호한 그룹하고 보호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비교 조사를 했어요. 물론 페이크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가짜 약 먹이고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중복해서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발에 좋은 신발, 푹신푹신한 깔창 쿠션 이걸 대고 조심조심 생활하게 한 그룹하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생활하게 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보호한 그룹보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한 그룹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좋아진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상하죠? 발이 아파서 여러분 가시면은 걸으면 안 된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깔창 끼셔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운동화도 좀 바꿔 신으라고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문이 아름아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저도 2017년 가을 이전까지만 해도 깔창을 끼라 그랬고 좋은 신발 신으라 그랬고 발의 구조에 더 집중했고 거기에 통증을 조절해주고 또 많이 걷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18년도부터는요 걸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보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가질 만한 게 있습니다.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일상생활 하란 말이야? 많이 걸으면 더 아플 텐데 어떻게 막 걸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병원의 역할이 있고 개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해줄 거는 여러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통증을 조절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병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에서 제대로 역할만 수행을 해준다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 아프기 전처럼 일상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활동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게 활동하셔야 된다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사항이 되겠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치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고요. 치료 완성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제 말을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까지 깔창 끼고 조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프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요. 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을 만나서 아픈 거 치료하고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조심조심 걸어서 활동량을 늘려나가시는 것, 이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학계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통증이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계 치료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치료가 되고요. 1단계는 통증을 조절하는 단계고 2단계는 조절된 상태가 유지되게끔 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3단계는 혼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공개가 된 영상이고요. 아마 이 영상의 주인공도요, 유튜브에 제 영상 올리면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1단계 치료입니다. 통증만 조절되는 단계의 치료인데 이분 처음 상태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안 아프시죠? 네. 여기는? 아파요. 여기 아파요? 네. 여기는? 그게 좀 아파요. 여기는? 괜찮아요. 요런 데까지는 불편하고. 네. 내가 요렇게 누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요렇게 누르면. 그건 조금 견딜만하게 아파요. 근데 여기는 많이 아프실 텐데. 네. 여기는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도 많이 아프시고요. 여기 첫날 오셨을 때의 영상인데요. 이분 첫날 1단계 통증만 조절된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안 아프고 봐야 돼요. 네. 내려와 보시죠. 그럼 걸어 보셔야 돼요. 슬리퍼 신으시고. 꼼꼼하게 생겨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처음에 이 딱 병이 날 때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좀 아프더라고요. 네. 약간 네. 그 감각이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기 지금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예. 그때 이제 많이 나아져서 그때 처음 딱 시작할 때 그 기분이에요. 약간 뭔가 이상하다? 평상시보다? 네. 그때 그 느낌이에요. 아픈 게 아니고. 그 평소보다는 좀 덜한데, 예. 음. 많이 안 아프죠. 많이 안 아픈데 내가 올 때는 아팠거든요. 예. 아팠는데 처음에 딱 이거라고 약간 이상하다. 그래? 이래가 이게 진행이 됐던데 네. 그 상태로 왔어요. 잠시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처음에 발이 아프기 시작할 때 요만큼 아팠던 게 지금 이렇게 아파져가지고 이만큼 아파져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지금 치료하고 나니까 이게 처음 아플 때처럼 요만큼 아픈 상태까지는 개선이 되고 찝찝한 것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치료 과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방법은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약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치료법이 됩니다. 요걸 하고 나면요, 발바닥 쪽의 통증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나 즉발성, 그때만 통증이 사라집니다. 일단은 이 치료를 해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중간에 점검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제가 눌러볼 건데 아픈가 보세요. 아까하고. 훨씬 직접 찾아보셔야 돼. 이걸로 눌러보셔야 돼. 훨씬 많이 나아요. 불편한 데를 찾으셔야 돼. 마음껏 누르세요. 요 위에도 다 찾아보셔야 돼. 자, 이분이 아픈 데를 잘 못 찾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즉발성. 이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한 몇 시간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걸 즉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그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치료하고 나면 카메라를 끄고 2단계 치료라는 걸 저희가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아프신 원인을 아예 처음에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해봤더니 발바닥에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종아리도 잘 못 쓰시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그동안 잘 쓰지 않고 퇴화가 되고 있는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을 특정의 조건값으로 자극을 줍니다. 그냥 자극을 준다고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정의 자극값으로 자극을 주게 될 경우에 근육의 활성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이 있어요. 가지신경만 따로 분류해서 또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근육을 한번 또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근육의 재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러고 난 결과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결과가 되죠. 자,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일단 통증은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단계 치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치료를 하고요. 주사나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밟히는 꿈을 꿀 정도로 정말 많은 족저근막염 환자 사례를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순수한 족저근막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회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발바닥이 아프지만 족저근막염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씩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현재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나긴 이 영상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게 잘 되었다고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 안 아픈 선에서 여러분 계속 걸어주시고 활동해 주셔야지 돼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병행하셨을 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워낙 많은 사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발이 푹신한 그런 신발 신고 과보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쁜 구두 신고 그리고 하고 싶은 레저 마음껏 즐기고 생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학회도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지만 더욱더 높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